안녕하세요. 금융나침반입니다. 오늘은 햇살론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건데, 좀 햇살론이 자격 조건은 간단하죠. 햇살론 자격 조건, 뭐 정부에서 내놓은 자격 조건 말고 그냥 금융사에서 취급하는 자격 조건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 뭐 연봉이야 당연히 3,500까지는 뭐 누구나 된다고 보고, 3,500 이상 4,500 이하는 이제 내부 등급, 재단 내부 등급에 따라서 틀리고, 최근 3개월 이내 연체 이력이 없으면 되죠. 연체 이력, 자, 그런데 이것만 보고 햇살론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부결이 나요. 왜 부결이 나느냐 라고 제가 물어보면, 솔직히 내용만 보면은 부결 날 이유가 없는데, 과다대출자라는 이유로 부결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고객님께서 뭐 알기는 어렵겠지만 금융사마다 달라요. 어떤 금융사는 과다대출이어도 상관없이 대출이 되는 반면, 또 어떤 금융사는 과다대출자여도 아무런 상관없이 이 조건에만 들어오면 대출을 해주는 곳이 있고, 또한 여기 연체이력,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이력이 없으면 상관없이 대출을 해주는 곳이 있는 반면, 최근 3개월이 아니라 뭐 연체 기록만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대출을 안 해줘 버리는 곳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고객님들께서 보고 판단하시기보다는 상담사들한테도 얘기를 먼저 잘 해주셔야 돼요. 햇살론은 고객님의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을 먼저 조율을 하면서 하긴 되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대출이 어디 얼마씩 있습니까? 라고 먼저 다 물어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대출이 너무 많다 그러면 과다대출도 상관없는 금융사로 진행하고, 대출도 없고 불고도 없다 그러면 또 상관없는 곳으로,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금융사로 진행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고객님들께서도 햇살론 진행하시려고 하신 분들은 상담사한테 내가 어디에 대출이 얼마씩 있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걸 뭐 당연히 상담사들이 먼저 물어보긴 하겠지만, 혹시라도 안 물어보는 상담사가 있다면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상관이 없을까요? 라고 얘기를 꼭 물어보고 나서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자, 오늘 사례의 주인공을 한번 보자면, 현재 이분은 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무기계약직이고 뭐 무기계약직이지만 4대 보험 되시고, 그리고 입사일이 2014년도 6월, 그리고 연봉은 2,850만 원이신 분이에요. 자, 과다대출 내용인 만큼 대출이 좀 많습니다. 일단 아파트 담보로 1억 518만 원. 이렇게 하면 잘 모르겠죠. 이렇게 하면 아시려나? 일단 뭐 이건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놔두고요. 자, 그리고 은행의 신용대출로 870만 원. 그리고 햇살론으로 418만 원. 그리고 카드론 두 건에 151만 원. 그리고 저축은행에 2,439만 원. 그리고 또 다른 저축은행에 534만 원. 그리고 현금 서비스 230만 원. 그리고 대부 778만 원. 갑자기 코가 간지러서.
많죠? 일단 담보는 한번 제외를 해볼게요. 하면은 이거 보일라나? 여기까지? 8, 9, 18, 18? 22, 30, 3, 10, 11, 16, 19, 22, 25, 32, 11, 15, 16, 20, 25, 27, 44, 4, 6,420만 원. 와, 담보대출 제외하고 연봉 2,850인데 6,420만 원. 대출 받기도 힘들겠네. 엄청 잘 받으신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니, 잘 받은 건 아니죠. 많이 받으신 거죠. 이 상태로 햇살론을 신청을 했는데 부결이 났어요. 자, 부결난, 잠깐만요. 부결난 첫 번째 사유는 당연히 햇살론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햇살론 이용 중. 하지만 뭐 크게 의미 없죠. 이거 가능하다면 이거 상환하고 진행하면 되니까. 두 번째, 바로 과다대출. 이 이유로 부결이 나가지고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신 내용이에요. 네, 제가 햇살론 신청했는데 대출이 너무 많아서 부결 났어요. 여기서는 가능하나요? 예, 뭐 상황에 따라서 뭐 틀린 부분이 있겠지만 대출이 많다고 해서 저희가 부결 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용을 쫙 본 거죠. 자, 그러면 저희 쪽에서 과다대출로는 부결이 안 나. 그럼 햇살론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제. 고객님, 이거 햇살론 어떻게 해요? 이거 상환하셔야 되는데, 이거 상환하면 그럼 가능하냐고. 일단, 그러면 가능한지 조회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햇살론 있는 상황에서 조회는 가능합니다. 재단 내부 등급을 확인하기 위한 거니까. 햇살론 조회를 했더니만, 1,200만 원을 이용하실 수가 있다고 나왔어요. 저희 금액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연봉 2,850만 원. 대출이 몇 개예요? 담보대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이것도 현금 수수도 몇 건 될 것 같은데. 자, 최소 10건이 최소. 최소 10건인데 어떻게 1,200이 나올지. 보통 이 정도 돼버리면 재단 등급이 7등급 내지 6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7등급은 900만 원, 6등급은 1,100만 원. 근데 이분 5등급이 나와버렸어. 그래 1,200이 나온 거예요. 와, 어떻게 이렇게 재단 등급이 잘 나오지? 이상하네. 어찌됐든 고객님 이거 상환하시면 1,200만 원까지는 가능하십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제가 한번 상환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연락을 줄게요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 빨간색이 잘 안 지워지는 것 같더라고, 전에도 보니까. 그리고 나서 다음날 연락이 오셨는데 동영상을 보니까 대납도 해주신다면서요. 제가 상환하려고 좀 알아봤는데 도저히 이 돈을 빌릴 데가 없더라고. 저야 뭐 대납도 해드립니다. 뭐 상관없으니까 나중에 햇살론 받아가지고 돌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고, 이걸 대납하는 조건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자, 이걸 대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전산 삭제가 되고 그리고 나서 재조회를 하죠. 재조회를 하니까 똑같이 1,200만 원을 9.28% 이용이 가능하다고 나온 겁니다. 또 계약서 작성하고 그리고 승인이 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분은 1,200만 원을 이용하신 거예요. 1,200만 원을 이용하신 걸로 자 400, 한 500 잡고 약 한 700만 원 가까이 700만 원 정도를 고객님께서 이자금을 이용할 수 있겠죠. 700만 원이면 만약에 제가 이 고객님이라면 카드론 그리고 현금 쓸 수 있는 1순위 이거 무조건. 예. 무조건 얘는 먼저 상환하고 그 다음 카드론 2건 저는 이거 상환하고 남는 금액으로 저축은행 혹은 대부업체
내가 좀 더 상환하는데 힘든 부분. 자, 그래도 저축은행보다는 대부업체를 상환하는 게 좋지 않아요? 아, 맞아요. 어찌됐든 대부업체가 저축은행보다는 이자가 1, 2%는 더 높으니까 얘네는 좀 비싼 이자이긴 하지만, 근데 문제가 이게 아니죠. 이자 차이가 큰 차이는 없어요. 같은 20%대, 이건 24%, 이건 20%가 좀 넘고 1, 2%, 2, 3%? 금액이 몇 천만 원 된다면 1, 2%, 2, 3%가 이자 차이가 좀 나겠지만, 금액이 이렇게 소액인 경우에는 별 차이 안 나요. 그렇다면 차라리 내가 연체하지 않을 수 있게끔 부담스러운 것부터 상환을 해버리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신용상으로는 크게 도움은 안 되겠죠. 내가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대신 현금 서비스는 기본입니다. 얘는 무조건 안 쓰셔야 돼요. 현금 서비스. 그리고 카드론을 상환하는 이유는 금액이 워낙 소액인데다 두 건이에요. 그러니까 상환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상환하는 것도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현금 서비스는 무조건이에요. 이건 앞뒤 재지 말고 무조건. 그 다음부터는 가능한 대출 건수를 줄이고 내가 상환할 때 가장 부담스러운 거, 그거부터 줄여 나가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다고 봅니다. 신용도를 생각한다면은 당연히 무조건 대부업체, 건수예요. 건수. 대부업체보다도 건수 줄이는 거, 그리고 대부업체고, 뭐 어차피 이분처럼 신용도는 크게 상관이 없고, 그런다면은 내가 상환하는데 부담이 되는 것부터 하나씩 줄여 나가는 게 가장 올바른 상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현재 과다 대출자여도 햇살론 생계자금을 이걸 상환을 한 후에 다시 재대출을 받으신 그런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상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